나와서 이제 또 네. 게이머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 게이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뭐라고 할 거 아닌 게 네. 같은 계열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지만 프로 게이머라는 직업도 있고요. 여기 한 끗 차이 하루 종일 게임하는 사람이지만 이것도 창조적인 일이라고 메달을 tab니다. 아시안 게임 메달을 땄죠. 그럼요. 이제 금메달. 그렇게 됐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루 종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럼 공부 중독이라 할 것이냐. 또 공부로 더 높은 성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일하는 여러분들 일 더 높은 성적, 더 높은 성과 일 중독이냐. 이것도 출마하세요, 우리 게이머들이 다 한편으로는 같은 어떻게 정말. 설명할 것이냐. 자칫 대답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자식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말 한 대 패주고 네, 싶네요. 선생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맞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약간 이 차이가 있는 게 네. 프로게이머의 경우에는 중피질회로 학습을 해가지고 내 능력치가 오른 그 보상을 느끼는 그러한 도파민 분비의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게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거라든지 약간 예측을 넘어서서 하게 되는 경우 나오는 거는 중변연계회로 맞아. 그걸 통해서 쾌락 중독이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파민의 회로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아이만 해도 지금 6살인데 보석 맞추는 게임 같은 걸 곧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귀엽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좀 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좀 그럼 도파민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게임을 안 하게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하잖아요. 어려워.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사실 내가 스스로를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거를 해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 네. 그리고 10대 청소년까지도 바로 이러한 스스로를 제어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다 발달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높은 자극을 주는 것에 호기심이 가고 관심이 가고 네.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죠.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사실 우리의 뇌에서 가장 발달이 늦게 끝나는 영역이 전두엽, 전전두엽이에요. 전두엽, 전전두엽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전두엽, 전전두엽 쪽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발달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말하자면 큰 공사,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10대 청소년의 뇌에서는 내가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거나 충동 조절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1.8%가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될수록 뇌의 구조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다시 중독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자극이 오면서 중독되게 만드는 메커니즘에 더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쌤, 사실 중독이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뭐 약물이나 아니면 행동 중독, 게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중독되는 거는 그 뭐니 해도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스마트폰 중독 맞아. 이거 아닐까요, 이거? 맞아. 게임보다 더 심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넘어지면서도 이렇게 넘어지던데요, 요즘에? 사실 전 강의보다 지금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어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좋아요 몇 개 눌렸나 이런 거 보실 거죠. 근데 아마 우리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시간을 계산해 주잖아요. 네. 깜짝 놀랄 겁니다. 2022년 통계로 봤을 때 한 사람이 하루 평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시간이 약 5시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쌤 5시간 정도면 우리 삶에서 잠자는 거 빼고는 1등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일 것 같은데요. 네. 평균이니까? 맞습니다. 와.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한데 이 스마트폰 디지털 중독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온갖 것들을 다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편리하고 많은 이유가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 디지털 미디어의 의존성이 너무 높아졌다. 이 디지털 기기 없이는 살 수 없게 됐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 그게 그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Facebook being the first of them to really understand it. That thought process was all about how do we consume as much of your time. And that means that we need to sort of give you a little dopamine hit every once in a while because someone liked or commented on a photo or a post or whatever. And that's going to get you to contribute more content, and that's going to get you, you know, more likes and comments. And it's a social validation feedback loop. 이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페이스북 만들 때부터 아예 도파민을 이렇게 나오게 설계를 했다는 건가요? 알고 만들었구나. 와, 저 친구 나쁜 친구네. 저도 모르게 그냥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네. 좋아요를 제 거를 이렇게 많이 주면 막 기분 좋고 이게 적으면 되게 기분 안 좋거든요. 저 친구한테 제가 그냥 넘어간 거네. 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모든 생각이 여기에 집중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도파민이 나와야 되고 도파민이 가장 잘 분비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청자의 사랑, 누군가가 날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댓글을 남기거나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좋아요를 날리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도파민 분비의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구나라는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중독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버린 거죠. 중독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앱이나 자신의 플랫폼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션 파커의 인터뷰에 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페이스북의 전 직원이었던 프랜시스 하우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어떠한 정책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하면서 사실 내부 정책 자체가 사람들이 중독되도록 그리고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되기도 하고요. Facebook has realized that if they change the algorithm to be safer, people will spend less time on the site, they'll click on less ads, they'll make less money. 그 이후에 네. 당시에 페이스북의 주가도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죠. 맞아요.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페이스북의 자회사이기도 한 인스타그램 같은 네. 경우에는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방관하거나 조정하는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가 이들이 더 빠져들 수밖에 없이 만드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내부의 휘슬블로워들에 의해서 폭로되기도 하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프랜시스 하우겐 아마 미국 국회인가까지 나가서 이 증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알고리즘을 공개하라. 다 같이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끝까지 그 알고리즘을 바꾸거나 공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우리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서 페이스북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미국 국회 청문회까지 나가서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치는 취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많은 플랫폼들이 페이스북 메타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쪽에서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유저들이 훨씬 많은 시간을 이 플랫폼에서 또는 이 앱에서 보내야만 하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중독시킬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인별그램 거기에서 갑자기 150만 뷰가 터진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 알고리즘에서 내 걸 밀었나? 뭐 이런 게 걸렸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수영장에서 수영복만 입고 춤췄던 영상이 내용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뭐가 이런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말했던 도파민 분비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이렇게 많은 좋아요를 받나. 사실은 도박판으로 놓고 보면은 타짜들이 일부러 돈을 좀 따게 한 다음에 내가 돈 땄네 이러면은 그 다음번에 더 빠져들어서 이만큼 맞아, 따려고 맞아.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드는 메커니즘하고 아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계속하게 하더라고. 네. 근데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 종사자들이 우리 아이들은 15살이 될 때까지 절대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스마트폰 뺏고 제한하기로 한 그런 로우테크 부모들이 되게 많죠. 맙소사. 좀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네. 대체 왜 이러한 좋아요의 메커니즘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여기에 중독되고 빠져들게 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도파민 분비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도파민 분비의 여러 회로들을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는 회로가 있고 지연 보상을 주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네. 도파민 분비가 되는데 지금의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에 있는 앱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도파민 분비가 되도록 점점 빠른 주기로 피드백이 오고 점점 더 많이 도파민 분비가 되도록 해서 우리 인간의 뇌가 즉각적으로 보상을 원하고 아주 과하게 도파민이 분비되어야지만은 내가 기본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느끼게끔 점점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을 더 빠른 주기로 계속해서 분비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는데 네.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즉각 보상입니다. 즉각 보상. 자, 즉각 보상이 뭔지는 영상을 잠깐 보고 얘기하도록 할게요.